세시 부스터 시작되었었는데요. 장시간 동안 이거 들으시느라고 되게 감사합니다. 저는 3일에서 에너지 트랜지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서용태 파트너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내방하셔서 2024년도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돼서 같이 호흡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된 향후 투자 전략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로는 에너지 트랜지션의 향후 성장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본 챕터를 통해서는 무탄소 에너지를 지향하는 에너지 트랜지션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 및 투자해야 될 분야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대다수의 기업 국가들이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탄소 발생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략뿐만이 아니라 ICT 기술 융합을 통한 에너지 최적화, 아니면 모빌리티라든지 기계 설비의 운전을 위한 전기화, 아니면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구체적인 수단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서 기존 인프라 시설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저감하거나 아니면 제거, 또는 수소 경제 생태계의 형성, 자동화 및 지능형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계획을 통해서 2050년도까지 국가별 기업별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현재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나 암모니아로의 연료 전환 또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이 주요 감축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트랜지션을 달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를 제가 5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기기의 사용 및 이를 통한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탄소에 대한 배출 감소, 절감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집중 투자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실제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직접 그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 전환의 강화, 그리고 에너지 전송 및 운송 관련된 안정성에 대한 강화, 이 부분이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부분인데, 디지털화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부분이 5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에너지 무탄소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최근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 9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무탄소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가동입니다. 탄소가 없는 에너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 기반을 통해서 에너지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런 구체적인 플랜을 지금 마련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3년마다 한 번씩 개편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중치의 개편, 이 부분을 통해서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그런 공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전용 펀드를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촉진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재생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랑 분산형 전환에 관련돼서 과거에는 산 지역이나 아니면 바닷가 지역에서 이제 큰 원전이라든지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이 돼서 수요지인 수도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의 그런 낭비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직접 수요지에서 전기를 생산을 한 다음에
한전을 통한 전기에 공급받는 게 아니라 직접 PPA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그런 걸 이제 요즘에 최근에 직접 PPA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전력망에 대한 사용료를 한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해상 풍력의 대규모 특별법을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무탄소 에너지를 달성함에 있어서 해상 풍력을 통한 그런 탄소 절감의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추진입니다. 간단하게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간 규모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증설을 하게 되면 빠르게 신재생 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재가동 및 확대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원전이 생각보다는 탄소에 있어서는 저감이라든지 그런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의 재활성화 관련된 법령들이 속속 이제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정수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도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청정수소 발전에 대한 입찰 시장이 개설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 경제 활성화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현재는 에너지 공급 활성화 측면에서는 인센티브 강화와 수소 암모니아 원전을 통한 탄소 중립 이행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된 유관 산업 그리고 기업들의 M&A 트렌드와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된 투자 현황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LNG 트랜지션의 달성을 위해서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3년도에는 경제 여건의 악화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에너지 생산이나 소비에서의 디지털화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큰 흐름이 에너지 업계에서의 트렌드로 많이 변화되었던 의미 깊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난 몇 년간에는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부분에서 대기업 위주의 사업 개편 추진이었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PE 등을 통한 재무적 투자자의 활발한 활동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가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그리고 ESG 관점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아니면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투자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각광받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지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에너지 트랜지션을 위한 PE 업계에서의 자금 유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LNG 트랜지션 관련된 부분에 투자 펀딩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상당량의 드라이 파우더가 남아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유관 산업들, 예를 들면은 충전 설비라든지 충전소, ESS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송전망이라든지 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이나 변전 관련된 시설들이 전부 다 이제 민영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한전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은 전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향후에 송전망이나 배전망 관련된 부분도 지금 발전 시장이 민영화가 된 것처럼 일부 개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좀 일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PE들도 에너지 트랜지션 관련돼서 투자 규모 비중 확대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투자 범위도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무탄소 에너지
그리고 탄소 저감을 위한 기업 프로젝트의 투자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트랜지션을 위한 투자 대응 전략입니다. 저희 PwC에서는 매 연도마다 글로벌 CEO 서베이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말에 이 부분을 수행을 했고요. 그 조사 결과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인 갈등, 뭐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그런 지금 지정학적인 갈등들과 이에 따른 거시경제의 그 불안정성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 조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당장 단기뿐만이 아니라 향후 5년 내에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트랜지션이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위험 요소를 꼽는 데에는 모두 다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트랜지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보다도 절실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지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그 플랜을 위한 산업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무탄소 발전에 해당되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그리고 원자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수소 중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에 대한 도입 그리고 저장 그거에 대한 활용 그리고 청정수소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 위주로 그 해외에서 암모니아를 도입을 해서 터미널을 저장하고 이거를 운반 및 활용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플랜들을 많이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탄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탄소는 미국에서는 지금 많이 활용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탄소 포집이나 저장, 활용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뭐 자원 순환, 뭐 리사이클링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다 쓰고 난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 대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처리 그리고 폐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핵심 강물로 전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니켈이라든지 리튬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무탄소 발전이라든지 리사이클링 분야가 주요하게 투자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탄소 저감 및 리사이클링이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무탄소 에너지의 핵심인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된 부분이 주요한 투자처로 부각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일단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 시장은 PET 중심으로 연평균 7%로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화를 통한 에너지화, 그리고 탄소 포집, 단순 소각 매립이 아닌 리사이클링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그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드스탁에 대한 확보 그리고 열 분해를 통한 가스화 기설의 우선 개발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이 향후에 점진적으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플라스틱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향후 폐플라스틱이 열분해를 통한 가스화는 탄소 배출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그 에너지 트랜지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폐플라스틱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대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폐플라스틱은 과거에는 소각이나 매립 아니면 SRF의 연료에 대한 측면으로서만 이제 투자가 되거나 개발이 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재활용 설비를 통한 자원 선순환 구조로서의 그 확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K 에코플란트라든지 SK 지오센트릭, 그 사면 패키징 같은 기업에서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가 실질적으로 인수 활동이 이루어졌었고요. LG화학이 베올리아나 쿠팡 같은 기업들과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수출 주력 기업 같은 경우에도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그 재생 플라스틱을 자사의 제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사용 후 배터리에 관련된 재활용 및 재사용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는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로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중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은 연평균 18.3%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5년에서 10년 내에 경제적 내용 연수를 고려했을 때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고려 시에는 지금 저희가 예측컨대 2025년도부터는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지 그런 일련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 수명이 종료된 배터리를 회수를 해서 그걸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재사용하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그 사용 후 배터리의 밸류 체인상 첫 번째로는 전기차 소유주와 아니면 배터리 제조업체로부터의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수거, 이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거된 배터리의 선별 작업,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하여 원재료 및 제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밸류 체인상의 그런 투자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서 판매에 앞서서 재사용 배터리의 확보가 매우 밸류 체인상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사용 후 배터리의 직접 회수 아니면 2차 전지 제조사와 협력해서 스크랩 제품을 확보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의 그런 완성차 업체랑 제휴를 통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 업체가 직접 회수하거나 아니면 현대차와 배터리 제조사인 하나큐셀을 제휴해서 ESS 활용을 통한 전력 판매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그 중요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트랜지션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 경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수소 경제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측면에서 투자의 선점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2027년도부터는 정부가 예측했었던 것 대비 더 빠른 산업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대한 확대, 그리고 상용 수소차의 조기 도입, 그리고 CHPS라고 하는 수소 정책의 정비를 통해서 수소를 혼수하는 LNG 발전소 아니면은 전소 발전소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소가 급격히 증가가 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 포스코에서의 수소 생산 공장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유럽 내에서의 ESG 기준 강화로 인한 청정에너지 사용 제품의 그 아리백 관련돼서 이제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인을 하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활성화가 급격히 좀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좀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에너지 트랜지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환경이라는 부분이 그 뭐 요식행위라든지 아니면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나 아니면 심지어 정부에서도 보수적으로 좀 접근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큰 틀에서 산업의 한 축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투자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 미팅에 참석해 주셔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감사드리고 LNG 트랜지션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삼일의 기업인의 LNG 트랜지션 센터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